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독일 증시가 거의 한 2% 가까이 많이 빠졌는데요. 미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제가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서 지시는데 그즈음 해서부터 갑자기 턴해가지고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급반등했는데 솔직히 이게 왜 올라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나왔던 뉴스가 경기 침체 우려감, 이 부분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하고 거래 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합의를 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전염돼 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이 표현으로 봐서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느냐. 그 미국의 그 농산물부터 해서 많은 걸 구매해주긴 해놓고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중국은 코로나가 천재지변에 가깝기 때문에 그 합의가 천재지변이니까 무효다 하고 새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격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처럼 중국이 또 그 화해 모드를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1단계까지 미중 무역 협상했던 내용을 합의 이행을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강경하게 신종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양보하기 싫어하는 상태고, 트럼프의 그 발언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경하고 양보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 부분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대감하고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거는 이미 지금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봉쇄 조치를 취했던 부분을 계속 이제 한두 군데씩 계속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살인적인 그 바이러스는 아니죠. 그리고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조금 더 약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려서 확진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종플루인가 그게 나왔을 때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30만 명대에 32만 명인가를 한 몇 달 전에 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망자가 거의 한 3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자꾸 보는데요. 치료제가 없이 그냥 확 퍼져도 자체 면역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나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거기에 추가로 더 확산한다는 쪽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동안 많이 빠져있기도 했고 그 악재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재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무시하고, 오히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전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하기 전에 무역 전쟁 이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그냥 예상을 해보자면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어느 정도 갈등이 이어지고 나면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타협하지 않겠느냐. 최종적으로는 지난번 무역 협상 때도 그랬거든요. 아주 강경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트럼프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하면서 확 반전됐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전략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라. 이건 미국에서 말하는 게 이치가 맞죠.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천재지변이라서 못하겠다. 이건 약간 명분이 약합니다. 코로나가 진짜 대재앙이 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더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 이건 중국에서 기회를 틈타서 어떤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이행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될 것 같은데 좀 길게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안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위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증시는 많이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여기서 어제 거의 하락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확 들어올려서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것보다는 들어올려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쪽에서 봤을 때 많이 올라온 것도 맞지만 위쪽에서 봤을 때 1단계 하락하고 들어올리고 2단계 하락이니까 보통 그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기준은 엘리엇 파동 뭐 이런 쪽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면 여기서 이 빠진 만큼 더 빠진다고 보통 이렇게 보니까 대충 한 이 정도 선이 하락의 어떤 그 바닥선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바닥선으로 보는데 워낙 신종 코로나가 확산이 막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심하게 빠졌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심하게 빠진 부분을 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정비를 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 라인 정도 27,000선 이 정도까지는 위로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돌발 악재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상승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보시면 그래서도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 코스닥도 보시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20 몇 명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새로 클럽 쪽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그걸 다 찾아내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번에 이태원의 클럽 관련된 확진자들을 다 찾아내서 봉쇄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자신감이 더 생길 겁니다. 어디에서 터지더라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바로 쫓아가서 모두 찾아내가지고 확진자들을 격리시켜내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때 처음 아주 위기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수천 명이 갑자기 확 퍼지고 있는 것을 그걸 꾸준하게 대구의 병원의 의료진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하셨고 온 국민이 단결해서 수많은 의심 환자들을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분류해내고 격리시키면서 그걸 다 통제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었고 이번에 클럽에서 발생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뭐 한 20명대 정도로 지금 계속 막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전염병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 쪽으로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승적으로 봅니다. 위쪽으로 보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에서 어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발음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나파모스타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뭐죠? 유산균 하는 회사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연구소에서 나파모스타트라는 이 성분이 항암제 성분인 듯한데요. 이 성분이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정도 코로나균을 더 잘 죽인다 이런 쪽의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 문제고 우선 아주 괜찮은 어떤 물질을 찾아냈다는 여기에 흥분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약품이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뉴지랩이 지금 이 나파모스타트 임상 실험 쪽에 관계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따라가고 있고 SK케미칼이 이 성분의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이 가장 제가 볼 때 강했던 것 같고요. 보시면 제일약품이 지금 어제 상한가에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하나 또 이제 그 외워놔야 되겠죠. 나쁜 뭐 스타트. 그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피라맥스가 임상시험 들어갔을 때 신풍제약이 꿈틀 했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그 경험했으니까 직접 제가 늦어가지고 매수는 못했지만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 말라리아 치료제를 지원한다 이런 뉴스가 뜬다면 바로 신풍제약을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로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분이 만약에 임상에서 괜찮은 성과가 나온다면 또 뜨겠죠, 이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했고요. 대장인 제일약품은 좀 강했는데 그 뉴지랩하고 지금 윗골이 많이 달렸죠. 그 다음에 SK케미칼 윗골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로 계속 가기는 좀 벅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어제 강했던 시젠이 어제 상한가 들어가길래 이게 이 무거운 종목이 왜 이렇게 잘 가나 싶었더니만은 1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이거 오늘이 15일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보시면 시즌의 1분기 실적인데요. 예상이 144억이었는데 이게 144억이 아니고 실제로 1분기 그 영업이익이 300억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전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이 1분기 때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아마 뉴스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장 끝나고 봤었거든요. 397억이죠. 1분기 영업이익이 39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탁월하죠. 397억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1년 동안 벌었는 영업이익 227억인데 2020년도 1분기 만에 397억, 한 2배 정도를 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다는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연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못 올라간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종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돼 버리고 나면 계속 그 수익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거 실적 발표할 때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 코스트라니 투자법에 나오는 그게 있는데요. 베타 콤플리라고 용어를 써놨어요. 그 책에 보면 그 기정사실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기정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 미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상만큼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적 좋을 줄 알고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좋게 나오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2분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돼 가지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근데 2분기까지 설마 계속 확산되겠느냐. 그리고 진단키트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또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올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예상했는 수치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M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왔을 겁니다, 어제.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지금 내려가 버리죠. 이건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있었는데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정사실이 됨으로 해서 재료 노출이 됨으로 해서 도로 내려가 버린다 이런 얘기죠. 한국알코올도 아마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적 나올 때 사람들이 와 실적이 좋게 나왔구나 하고 쫙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진짜 세력들은 이때 팔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실적 좋을 줄 알고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약 이런 게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만원대에서부터 끌어올려놨는데 2만원 됐다. 2배나 됐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팔아먹어갖고 거꾸로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체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현은 매물이 나와서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했던 부분이 원격의료 관련주인데요. 원격의료 관련주는 그 아무리 봐도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갑니다.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정보가 3등급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뉴스에 어제 나온 뉴스에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 이런 쪽에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여당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다른 뉘앙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강경하게 투쟁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 비대면 원격 진료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충돌하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약간 미스터리입니다. 원격 진료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좋은 재료이기는 하지만 이게 바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동안 그 연율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율에서 이제 좀 한계치 오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이거요. 그 미중 무역 갈등 부분에 여기에 그 문제였는데요. 이제 제가 매매했던 걸 연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보유했던 종목이 유니온하고 그 다음에 티플렉스하고 삼성엠텍, GS리테일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S리테일하고 삼성엠텍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이라서 GS리테일 200만원, 삼성엠텍 100만원 이건 이제 건드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열외로 하겠습니다. 이건 당분간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GS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수혜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고 싶지는 않고요. 삼성엠텍은 지진 관련주인데 이건 그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걸로 하고 열애를 하고 어제 유니온하고 티플렉스를 그 오버를 했습니다. 티플렉스 300만원, 유니온 250만원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게 또 두 가지 상충된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강경한 표현을 함으로 해서 미중 무역 갈등 그런데 급등하게 되는 상황인데 뭐가 나와버렸냐면 유니온이라는 이 종목이 자사주 매각 30만 주를 또 그 시간에서 또 뉴스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70만 주 뉴스 나왔을 때 이때죠. 5월 12일 날 기껏 끌어올려 놨는데 장 끝나고 나서 그 5월 13일 날 시간에 거래에서 70만 주 자사주 매도하겠다 매각하겠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5%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겠다 하니까 딱 가격이 4,715원 근처에 여기에 딱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 하락한 금액이 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자사주 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미중 갈등으로 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뉴스가 나와버린 겁니다. 30만 주를 자사주 매각을 하겠다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또 5% 할인된 가격이니까 이 가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5%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 매각하니까 또 지난번처럼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장 시작할 때 갭으로 떠서 출발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아주 좋은 저한테는 운이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서 쫙 올라갈 때 매도하려고 주문 넣는데 워낙 빠르게 빠져버려가지고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 남기지도 못하고 거의 본전선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건 T플렉스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별로 오히려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고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종목 잘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손실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요. 이 부분이 엉뚱한 쪽으로 튀었죠. 샘표식품 지금 29.92% 상한가 거의 들어갔고요. 샘표가 21% 들어갔습니다. 이 샘표가 그 간장 쪽인데요. 이것도 미중 무역 갈등이 일어날 때 대장격으로 잘 올라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미중 무역 갈등은 확실한 상황이고 관련주를 끌어올리려고 보니까 유니온이 자사주 매각 막 이렇게 나오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이쪽을 놔둬버리고 샘표하고 샘표식품 이쪽을 가지고 끌어올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처를 했다면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미처 대응을 못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부분에 샘표, 샘표식품 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저는 그 T플렉스 손절해버렸고 유니온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아주 탁월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지금 가장 특이한 종목이 깨끗한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스크 관련주
하락했고요. 그 다음 모나리자 휴지가 하락을 했는데 깨끗한 나라만 10%가 떠버렸습니다. 이것도 언제 떴느냐면 마지막에 그 종가 그 3시 30분에 종가 나오는데 쫙 보니까 다 나오는데 이 종목만 종가가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보합에 있다가 플러스 10 아니, 마이너스 쪽에가 있다가 딱 보합에 있었네요. 보합에 있다가 동시호가에 10% 떠갖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이 확 늘어나가지고 이 부분이 깨끗한 나라 나중에 실적 찾아보십시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 잘 나오면 이렇게 껑충 뛰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매수 전략이 많은 상태로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힘이 아주 강하죠. 그 다음에 그 실적 발표 중에 괜찮았던 종목이 오늘 제가 잡은 종목인데요. 세화 PNC입니다. 오늘 그 제가 정말 그 시장이 안 보였어요. 그 중간에 제가 그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배팅 치는 느낌. 이 흐름이 전혀 예측이 안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올라간 종목은 상한가 다 들어가 버렸고 좀 들어갈만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도무지 방향을 못 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장중 내내. 그래서 이게 어쩐 테마가 올라가면 그쪽 따라가면 되는데 좀 올라갈만 하면 내려와 버리고 또 엉뚱한 게 또 올라가고 오늘 그 마니크 FNG 이 종목 들어갔다가 손절했고요. 600원대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제 충분히 많이 빠졌길래 여기 들어갔는데 오히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손절했고요. 그 다음 신라 SG 이 종목도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제 충분히 빠졌으니까 덜 올릴 줄 알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덜 올리는 척 하다가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손절하고 그래서 잡는 것마다 계속 손절이 나오면서 방향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 오늘 손실 보지 않는 매매에 그 룰이 깨지는구나. 한 15만원, 한 20만원 정도 손실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쭉 넘기다가 보니까 세화 PNC라는 종목이 어디가 버렸죠? 있죠? 세화 PNC가 혼자서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막 떠오르고 있길래.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럴 땐 재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뉴스에 뭐라고 떴냐면 세화 PNC 뉴스에 그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모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원래 1분기에 매출이 103억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25억 순이익 26억입니다. 작년 1분기 때 보시면 71억에 6억이죠. 그래서 작년보다 탁월하게 많은 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러면 이걸 1년치 전체에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세화 PNC 보시면 2019년도에 292억에 5억 영업이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 말에 영업 적자 나고 있다가 요번에 102억인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플러스 25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주 좋게 나왔고 순이익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전분기보다도 탁월했고 작년 1분기보다도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구나 이걸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또 뭘 봤느냐면 이 종목이 그 유동 물량이 13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동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좋은 점이고 그리고 뭐 하는 회사냐 보면 화장품 제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는 지금 제가 계속 그 한국 화장품하고 코리아나를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대봉 LS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료 의약품도 있지만 화장품 원료도 지금 취급하는 회사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부터 노렸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놓쳐버렸는데 어제 여기서 노리다가 놓쳐버렸는데요. 아주 강하게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한국 화장품도 지금 덜 올리려는 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지금 제가 좋게 보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어젠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계획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올해 내로 꼭 방한하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방한 이렇게 하면은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화장품 아니고도 그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도 클래시스도 이 종목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화장품 관련주를 보는데 한국 화장품하고 코리아나를 중심적으로 주로 봤었는데 오늘 세화 PNC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잽싸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화장품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 세화 PNC가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보다 많이 못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이 못 받쳐줬거든요. 적자 막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실적이 못 받쳐줘서 못 따라갔는데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국 관련주의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실적이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호재로 보고 튀어오랐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한 20만원 손해보고 있다가 빅텍도 단타로 들어갔다 그냥 본전에 나오고 단타 매매를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의 뭐 본전선에서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마우스 포인트 큰일 났습니다. 튕겨버렸습니다. 잠시 정지해놓고 띄우고 나서 다시 계속 이어서 할게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프로그램이 HTS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버렸어요. 클릭 몇 번 잘못 눌렀더니만 그렇게 돼버리네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화 PNC를 계속 손실 보고 있다가 이제 신라 SG까지 다 손절하고 두 종목만 딱 남겨놨어요. 이제 오늘 장 끝내려고 GS 리테일하고 그다음 삼성엠텍만 남겨놓고 그다음 이제 현금을 다 가지고 이제 오늘 매매 끝났다 그러면서 쭉 보다가 이거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나서 잽싸게 실적 비교하고 쭉 해보고 나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길래 왜냐하면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에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2,935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게 요즘입니다. 요줄 그러니까 5분봉인데요. 발견했을 때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길래 여기서 2,935원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던 거 풀배팅으로 현금 있던 부분 한 600만원 정도로 그냥 팍 일단 질렀고요. 지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올라갈 때 이거 풀배팅 질렀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아마 내려와 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3,090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잡았다가 3,090원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서 한 1,000주 정도를 반 정도를 날린 겁니다. 날리고 그 다음에 200주를 3,210원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에 200주를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해서 오늘 손실 났던 부분을 이익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300만원 맞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올라갈 때 거의 26%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매물 압박으로 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이 워낙 많은 매물이 걸려 있습니다. 차트 보실 때 저는 그걸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에 일봉이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숫자가. 그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했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쭉 빠지면 손실 보고 있다가 여기 올라오면 본전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본전이 됐다 했을 때 이럴 때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해집니다. 내 돈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매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물로 해서 밀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현재 테마에도 맞고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겠냐 싶어서 현재 300만원치만큼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GS 리테일 200만원은 길게 보고 가져가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저항대를 뚫고 지금 한번 뚫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수화가 다 끝나고 나면 위쪽으로 튀어오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재난지원금이 지금 워낙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소비가 된다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엠텍 100만원은 이 종목은 왠지 모르게
한 방 또 튀어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세와 PNC를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위쪽으로 한번 노려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고요. 잔고를 확인하니까 와, 오늘 손실 봤다가 그걸 세와 PNC 이 종목에 그 600만원 배팅 질러 가지고 단타로 거의 회복을 해서 손실 없이 손실 보지 않는 매매에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금이 3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모두 마쳤고요. 잔고가 982만원이요. 982만원. 오늘은 플러스 17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0분인데요. 지금 녹화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때 저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몰빵을 때려가지고 한 번에 승부를 걸어서 수익을 보는 방법과 조금씩 나누어가지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 이 중에 어느 게 나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빵해서 때로는 미수 몰빵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한 300만원씩 수익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 대신에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수 몰빵 들어갔다가 손실 보면 한 방에 한 3,400만원 날라가 버릴 수도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심적으로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제 매니저인데요. 우리 아들한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하는데 이게 갈등이 많이 된다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롤 게임 하는 사람 중에 세계 1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닉네임이 도판가 뭐 그렇지. 하여튼 롤 게임 1위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이 롤 게임이 그죠? 몹 잡는 거죠. 괴물 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건데요. 확실하다 싶을 때 들어가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먹으면 30% 상한가 먹으면 30%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걸 본다. 이럴 때 배팅을 치는 방법이 있고 한 2, 3%라도 이건 정말 확실하다 싶을 때 배팅 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정말 확실하다 싶을 때 배팅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나중에 제가 계속 수익이 나오면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잡았을 때 여기서 600만원씩 매수를 했는데 진짜 괜찮을 것 같으면 승부 한번 걸어보자 해서 600만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내일 갭으로 뜨면 엄청난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생각과 달라졌을 때 한꺼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전하게 챙기는 쪽으로 이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다음에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우선 챙겨서 안전하게 매매하자. 이게 제 개인적인 현재 매매 방법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다 아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아서요.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은 플러스 17만원으로 매매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초 영상이요. 어제 유엔 기념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유엔 공원이 아주 넓기 때문에 거기에 추모명비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큰 판에 전사자들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의 전사자 이름을 다 새겨놓은 곳이 이 추모명비입니다. 한번 구경하시면 아주 공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 횃불처럼 불이 불타고 있어요. 여기 안 꺼지고 신기하게. 그리고 안에 동전 놓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이제 추모명비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 대리석에 이름을 다 새겨놨다는 거죠. 국가별로. 아주 많았습니다. 뒷면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장 끝나고,
부산의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